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송하진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게 지난 1월 20일인데 그 사이에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도 초긴장 상태입니다. 보건당국에서는 3월 초가 확산세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에서는 코로나19 예방수칙과 방역, 그리고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 실천과 궁금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나눠주실 패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임종필 순천시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임종필입니다. 문형배 여수시 의료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의원 여수 MBC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석해 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우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지역사회 감염 현황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배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병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나 독감, 일반적인 감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데 어떤 질병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독감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마찬가지로 폐렴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독감의 경우는 폐렴을 일으키더라도 폐포에 콧물 같은 그런 맑은 물이 차는 데 비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폐포에 아주 끈적끈적한 액체가 차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바이러스입니다.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이제 처음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독성이랄지 인체에 들어왔을 때의 어떤 변화랄지 나중에 어떤 합병증이랄지 이러한 것들이 거의 잘 알려지지 있지 않고 이제 알려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앞으로 밝혀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증상이나 전염력이나 치사율 관련해서도 기존 질병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인 거죠?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염력은 일반 독감 바이러스보다는 더 심하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심한 것은 아니다고 알려져 있고, 그러나 이러한 치사율의 경우에서도 일반 독감에 비해서는 조금 더 심한 그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지 아직 정확한 데이터는 나오고 있는 도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지역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임종필 국장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사실 청정 지역이던 전남 동부권에서도 지금 순천시에서 가장 먼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2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이 환자의 증세나 치료 경과가 어떤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근데 저희 순천시에서는 첫 번째 환자가 발생했는데 지난 2월 28일 날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남대 음악병동에서 치료 중에 있고 상태는 호전되어 가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호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주 순천시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서 여수와 광양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각각 20대 남성과 30대 여성으로 밝혀져 있는데 조희연 기자가 현재 이분들의 치료 경과나 증세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여수에서 발생한 그 22살 남성분은 27일에 처음 양성 판정을 받고 이제 28일 날 확정을 받았는데요. 애초에 증세랄 게 별로 없는 환자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콧물이 나는 정도였다라고 알려졌었고요. 지금도 현재 순천의료원에 있는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양은 36살 가정주부셨는데 이분 역시 비교적 가벼운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순천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지만은 심각한 상태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확진자들이 발생했지만 상태가 심각하지는 않다라는 내용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 지역 확진자 가운데서는 사실 격리 통보를 받고도 나서도 그 이후에도 증상을 자각하지 못한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기저질환을 가진 노약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현재 국내에서 사망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문영배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초기 감기 몸살과 구분하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고
폐렴으로 진행하더라도 환자 본인이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환자별 증상이나 치료 방법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는 전혀 증상이 나오지 않은 무증상 그러한 단계를 넘어서면은 그 다음은 경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경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일반 감기와 거의 비슷한 증상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아주 얕은 기침, 그리고 발열도 아주 그렇게 높지 않은 발열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중증 현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물론 경증 환자에서 중증으로 가는 과정은 바이러스의 독성이나 또는 개개인의 면역력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지만은 중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열이 더 올라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침도 훨씬 더 심해지는 그런 과정이 되고,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은 호흡곤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아주 심한 경우 가 나타날 수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이제 사망을 하는 그런 경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 초기 경증 증상이 있을 때는 본인도 이렇게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거의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예방과 방역을 주제로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31번 확진자, 그러니까 국내에서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사실 3주 동안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특정 종교 시설이라든지 뭐 어떤 모임에서 집단으로 발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좀 더 큰 문제인데 지역사회에서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천 확진자는 사실 자가격리 기간 동안 수칙을 어기고 외출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신천지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먼저 이제 이 부분은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자체에서 신천지 교회과 관련해서 뭐 관련 시설이나 뭐 전수조사 그리고 방역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순천시에서 발견됐던 확진 환자는 첫째 자가격리 대상자가 사실 아니었습니다. 아니었고 본인이 어떤 이런 발열 현상이 나타나서 본인 스스로가 선별소에 찾아가서 진단해 본 결과 양성 반응 확진자로 분류된 그런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신천지의 확간에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신천지 명단을 확보를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분은 신천지와 관련이 없다고 명단에는 자료가 없는 상태고요.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도 이 문을 내려본 결과 신천지와는 연관이 없다. 이렇게 지금 본인이 부인한 상태입니다. 더불어서 현재 이제 신천지 본당이나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있어서 지금 정부나 저희 지자체도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순천시는 본당을 포함해서 약 27개소의 신천지 관련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건물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전부 다 지금 폐쇄를 했고 살균 소독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신천지 신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본 결과 당초에 질본에서 포함 명단이 통보됐던 신천지 신도는 약 4,300명. 근데 이후에 이제 여러 차례 명단이 통보됐는데 그까지 하면은 약 5,555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지금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기침이나 발열이 있는 분이 한 54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하루에 매일 2번씩 전화를 통화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 순천에서 나온 확진자분과 관련해서는 뭐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돌아다녔다든지 아니면 신천지 교인이었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아닌 걸로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수에서 나오는 확진자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서 생활하던 어떤 학생으로 나왔는데 신천지 대구교회 뭐 교육생이라고 또 밝혀진 사실이 있는데 자가격리 기간 중에 이제 여수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조희연 기자가 이 부분 이분의 동성과 접촉자들의 뭐 격리나 방역 과정이 어땠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부분도 약간 잘못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일단 이분이 신천지 대구교회에 참석한 거는 2월 16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7일에 이제 어머니 차를 통해 가지고 여수로 돌아왔고요. 대구에서 이제 신천지 관련자들을 조사하면서 이제 자가격리를 하라 통보를 처음 받은 거는 2월 24일이었습니다. 그럼 여수로 오고 나서 네, 오고 나서 이제 받은 거고요. 예. 그리고 21일에 이비인후과에 가서 비염 진료를 받았는데 그때
그때 이제 식당에 가서 저녁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24일에 통보를 받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그래요. 예. 집안에서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식사를 같이 안 해서 같이 살고 있던 가족 4명은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꽤 예. 모범적인 환자라고 볼 수 예. 있고요. 그리고 이 남성이 방문했던 이비인후과는 후과는 지금 임시 폐쇄가 돼서 방역 작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직원들도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광양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모범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은 울산에 사시는 시부모님이 방문해서 이제 감염이 된 사례였잖아요. 예. 이분이 5살 난 아이와 10개월 된 아이를 키우고 계셔가지고 외출한 일이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 앞에 있는 마트를 한 2차례 정도 간 게 전부였다고 하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동선도 그게 전부였다고 이제 시 당국이 발표를 했는데요. 그 앞에 마트 같은 경우에도 방역이 모두 완료가 됐고 거기에 근무하신 직원분들 전부 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까지 나오는 확진자들에 대한 현황은 그래도 좀 안심할 만한 상황인데 여전히 지역 내에 의심 환자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검사 대기자들도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을 좀 국장님께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순천의 확진자는 사실 지난 확진 발생이 순천 지역 내 감염이 아닌 지난 15, 16일 날 대구 동성로를 방문해서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구 동성로를 방문한 후에 사실 28일 날 확진 판정을 받았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분과 이제 그동안에 접촉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에 하면은 28일 확진을 받았고 28일 날 발열이 있었기 때문에 27일 날 이전에 24시간 전 26일 접촉한 사람부터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접촉자가 11명, 확진자와 관련 접촉자 11명이 되고 그다음에 타 지역에서 확진자 접촉한 사람 1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24명을 자가격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매일 2회 이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은 전부 다 상태는 음성인 상태입니다. 예. 또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 의심증으로 해서 저희들이 순천시에서 검사 받은 사람들은 약 940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920명 전부 이상이 없는 거고 약간 좀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한 19명이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뭐 순천시 부분은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조희연 기자가 뭐 다른 지역들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나온 지역은 여수 광양이니까 그쪽을 예. 알아봤는데요. 여수는 지금까지 한 530여 건 정도를 검사를 맡겼다고 하고요. 지금 음성 판정이 확실하게 나온 건 490건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인 건수는 한 40여 건 정도 된다고 하고요. 그중에 양성 1명이 나왔잖아요. 예.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확진자가 안 나온 상태이고 매일 한 평균 30-40건에서 한 40-50건 정도를 검사를 의뢰를 한다고 했습니다. 광양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지난 5일 기준으로 280여 건을 맡겼는데 전부 음성이 나왔다고 하고 매일 한 20건 정도 검사를 의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거나 접촉자가 아니더라도 증상을 의심해보는 분들이 계신 상황인데 하지만 무조건 검사부터 받을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행동 수칙에 따라서 일단 증세를 좀 잘 지켜봐야겠는데요. 문용배 과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아까도 감염 초기에 좀 이렇게 자각하기 힘들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감염 초기에 나타난 증상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독감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은 상기도 감염과 하기도 감염이 있습니다. 상기도 감염은 대개 우리가 코에서부터 기관지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하기도 감염은 폐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상기도 감염의 일반 증상은 일반적인 감기나 독감의 경우는 콧물이 되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인후에 인후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기관지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기침이 상당히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폐렴이 온 경우에서는 대개 기관지염이나 폐렴이 동반되는 경우에서 되게 임상 증상으로서 열이 나게 됩니다. 발열이 나게 되는 그러한 임상 증상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그런 환자들이 그리고 이제 좀 더 심해진 경우는 이제 폐렴이 이제 와서 그다음부터는 상당히 호흡도 곤란해지고 네. 그때는 인공호흡기도 사용을 해야 되고 네. 또 아주 더 심해지게 되면은 전신적으로 뭐 폐나 또는 신장, 심장
간 이런 데도 전부 다 망가져가지고 사망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취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초기에는 기침이나 발열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증상이 의심될 경우에는 뭐 1339 콜센터라든지 아니면 이제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요. 지역별로 지금 현재 선별진료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좀 현황을 먼저 순천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저희 순천시에서는 지금 선별진료소를 보건소라든지 순천의료원, 그다음에 성갈로병원, 한국병원, 순천병원 등에서 현재 5개소를 선별진료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혹시 모를 확진자나 유증상자 이런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순천의료원을 치료에 대한 전담병원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면 조희연 기자가 뭐 여수시나 뭐 다른 지역들 선별진료소 현황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여수에는 5개 선별진료소가 있는데요. 여수시 보건소, 여천 전남병원, 여수 제1병원, 뭐 여수 전남병원, 여수 한국병원 이렇게 5개의 소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여수시 보건소랑 한국병원, 제1병원에는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가 마련이 됐습니다. 차를 타고 바로 네, 이동하면서 빠르게 검사를 받으실 수 검사할 있는 예. 그런 선별진료소가 있고요. 광양 같은 경우에 2곳인데 광양시 보건소랑 광양사랑병원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현재 확진자가 굉장히 빠른 수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뭐 의료 체계라든지 보건 체계가 굉장히 잘 돼 있다. 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영배 과장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료 체계는 민간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것이지 이 공공 의료 시스템은 약간 저희들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의료 시스템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민간 의료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치료 기술도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 진단에 있어서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하루에 1만 명 이상을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정확한 진단 시스템을 굉장히 빨리 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가는 그러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건 체계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공공 의료 시스템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특히 여수 지역을 살펴보자면 여수 지역에는 공공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나서는 이러한 공공 시스템의 구축에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어쨌든 현재로서는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에 힘을 모아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확진자의 감염 경로라든지 동선 파악 뭐 이런 거 포함해서 역학조사나 접촉자와의 격리 이런 부분들,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사실 불안감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임종필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예. 순천시는 일단 이제 지역 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확진자의 동선을 투명하게 지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의 역학조사 3개 팀 23명과 함께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심층 조사를 통해서 접촉한 사람들의 접촉자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방역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건소와 읍면동의 방역 추진단이 지금 매일 순회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다중이용시설 이용자들이 이용을 안심하게 할 수 있도록 방역한 데는 저희 클린 스티커라는 스티커를 부착을 해서 이것은 언제 방역을 했다 이런 표시를 함으로써 시민들이 불안감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순천시 경우는 그렇고 또 여수시라든지 이런 부분들 조희연 기자가 방역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 설명해 주시죠. 아마 대동소이할 것 같긴 한데요. 네. 여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여수공항, 뭐 여객선 터미널 이런 곳이잖아요. 그런 여천역, 뭐 여수역, 여객선 터미널 이런 다중이용 집합 장소는 매일 한 차례씩 소독을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리고 상가가 밀집한 곳이나 지역의 대형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80개소가 정도를 뽑아가지고 한 차례 방역을 실시했다고 합니다. 광양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그 다중이용 시설은 물론이고 전체를 한 9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마을별로 이제 읍면동 단위로 방역을 같이 민간인들과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들은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방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까지만 해도 코로나19 확산이 이달 중순이 지나면 사실 정점을 찍을 거라고 그렇게 내다봤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이와 관련된 점에 대해서 섣불리 이제 진단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까지 와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날씨가 따뜻해지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좀 주춤할 것이다. 뭐 이렇게 바라보고도 있는데 하지만 또 다른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은 이 날씨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런 기대가 좀 오해일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문영배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 날씨하고 바이러스의 상관관계가 좀 있습니까? 네, 일반적인 독감 바이러스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대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독감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로를 밟게 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실제적으로 처음 저희들이 경험을 하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씨에 의해서 완전히 소멸될 것인가 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도 상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만연이 되고 점차 전파가 되고 있는데 중동 지역은 상당히 따뜻한 지역인데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전파를 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날씨가 따뜻해지더라도 혹시 이렇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결국 사실 날씨가 따뜻해진다고 무조건 나아질 거라고 기대하는 것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좀 오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또 마스크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마스크가 품귀 현상이 일어나서 지금 전국이 난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공적 판매처를 통한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또 뭐 마스크 오브제를 실시해서 뭐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별 상황에 대해서 먼저 순천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마스크 생산량이 하루에 1,100만 매를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나누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정부 지침에 따라서 공적 판매를 순천 농협 하나로마트나 약국 등 통해서 134개에서 현재 공급을 하고 있고요. 공급 물량은 저희들이 하루에 받는 게 지금 1만 5천 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5천 매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사갈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사실은 또 이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 지금 현장 일선에서 뛰고 있는 분들, 이분들에게 실질적인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은 공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제공하는 마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이랄지 노인 요양시설,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랄지 버스나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청소 미화 요원이랄지 소방서, 경찰서 이분들에게 저희들이 공적으로 지금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에서 이제 준비해서 공급하는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약 10만 매 정도를 저희들이 공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스크나 소독 이런 것이 상당히 이제 매점 매석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순천시에서는 매일 지금 현재 지금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이 아직까지 적발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천시 같은 경우는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뭐 마스크 관련된 현황이 좀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비슷한 상황이신 것 같아요. 공공기관에서도 이제 여쭤보니까 우리도 마스크를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상당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어가지고 일단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거래했던 업체를 통해서 마스크 물량을 좀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일단 비슷한 상황이어가지고 굳이 더 얘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일단 여수시는 시청 공식 누리집에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게 근처에 있는 뭐 농협이나 우체국의 주소를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시간을 알려줬습니다. 오후 2시, 뭐 11시, 오전 11시에 가면은 여기서 판다 이런 거를 매일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일각에서 제가 취재를 다니면서 지역의 통반장들을 통해 가지고 집집마다 마스크를 배부하면 어떠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은 좀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정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보다는 좀 정부의 지침에 따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정부에서 지금 계속 이제 마스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마스크 사용 지침도 내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오히려 손을 좀 잘 씻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인 예방법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 문영배 과장님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금 예방 지침에 마스크 쓰는 것하고 손 씻기 운동을 지금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는 것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했을 때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호흡기에 직접 들어온 것을 막기 위한 것이 마스크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손 씻기로 해서 예방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 기기들이 있는데 그러한 기기에 묻어 있는 경우 그것이 우리가 손으로 인해서 다시 이제 우리 입이나 코나 눈이나 그런 점막을 통해서 감염되는 것을 막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두 가지를 같은 의미로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지 않다 하는 것보다는 두 가지를 겸해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스크도 잘 쓰고 뭐 손도 잘 씻고 이렇게 청결하게 하는 것 두 가지 다 모두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 경제 현황에 대해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사실은 여행이나 행사, 모임 이런 데를 뭐 자제하거나 취소하기도 하고 사실 그래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로 인해 사실 지역 경제에도 큰 타격이 지금 있는 상황인데 지역 상황은 어떤지 먼저 국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 순천시도 지난 28일 날 확진자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순천 전체 지역 경제가 상당히 위축됐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또 이것으로 인해서 외부 활동을 자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제가 위축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코로나19 피해 신고센터를 좀 현재 개설을 좀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서 특별 금융 지원과 무이자 경영 안정 자금 등을 좀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 이제 저희들이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착한 임대인 지원 시책을 마련해가지고 범시민 운동으로 임대료 인하 운동을 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시민들에게 상가를 찾는 게 다중이 집합하는데 찾는데 꺼려하는 것 같아서 어제 저희들은 전 순천 시내 전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방역을 동시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찾을 수 있고 또 순천 시내 시민들이 활동하기에 지장이 없도록 지금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들은 이제 순천 상품 사랑권을 10% 이상 할인해가지고 또 자체적인 소비를 좀 증진시킬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순천시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또 워낙에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여수시 관련해서도 좀 조희영 기자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여수시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융자를 추천해서 이자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같은 할인율도 원래는 6%였는데 10%로 낮췄다고 합니다. 예.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불고 있잖아요.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여수의 전통시장 상인회랑 같이 상의를 해서 임대료를 더 낮추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고 네. 실제로 여수 수산물 특화시장이라든지 여수 중앙시장은 점포 임대료를 거의 2달 가까이 20%나 10% 낮췄다는 게 한번 보도가 돼가지고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으로 손해 파악은 정확하게 아직 안 됐지만 상당한 규모에 이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경제단체랑 같이 간담회를 해서 어디까지 지원을 할 건지를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상품권 같은 것도 확대하고 일단 공설 시장의 임대료는 50% 감면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스크 같은 거는 지금 필요한 물자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계속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역 경제에도 그렇게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좀 빨리 끝나기를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코로나19가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 팬데믹으로 갈 것이라는 예상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과장님, 그 백신 개발과 접종 가능 시기에 대해서 국내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그 백신 개발 과정을 살펴보자면요. 일단 바이러스를 분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바이러스를 배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양을 한 다음에 특별한 그런 항원을 분리를 다시 해서 그 특이 항원을 이용해서 백신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백신이 어떤 효능을 나타내는가를 보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되고 동물 실험 다음에 인체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인체 적용을 할 때는 그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또는 그 백신의 부작용이 어떻게 나타나느냐까지를 전부 조사를 하지 않으면 백신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개발하는데 대개 4 내지 5년 정도가 걸린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4 내지 5년에 백신이 다 개발되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인류에서 굉장히 무서운 질병으로 생각하는 에이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도 한 40년 이상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개발이 안 됐고, 메르스랄지 사스랄지 그러한 질병에 대해서도 백신이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개발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대개 미국에서는 1년 이내에 백신을 개발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보도에서는 올 4월이면 백신이 나올 거다 하고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빨리 백신이 개발될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연구진들도 굉장히 백신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이랄지 국민들은 그러한 정확하고 좋은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고, 그냥 여러 가지 백신 개발이 될 것이다 하고 저희들이 마음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결국 단기간 내에 이렇게 백신이 개발돼서 이렇게 치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상황.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육 문제에 관련된 것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사실 지금 어린이집은 물론이고 초중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3월 새학기 입학이 완전히 지금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벌이 부모들의 고충이 지금 가장 큰 상황인데요. 아이들의 보육이 필요한 이런 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은데, 먼저 이 부분 순천시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보육에 관한 것은 이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순천시에서는 지난 2월 26일부터 자체적으로 어린이집 임시 휴원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복지부에서 2월 20일 전국적으로 지금 휴원하도록 해서 이제 이 지침에 따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 휴원함에 따라서 이 돌봄의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당번 교사를 배치해서 긴급 보육을 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6일 현재 저희 순천시는 긴급 보육이 172개소에 902명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긴급 보육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고, 이 보육실에서는 급식과 간식도 평상시에 똑같이 제공이 됩니다. 또 혹시나 긴급 보육을 회피한 데에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되고 있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또시 마찬가지로 긴급 돌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제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저학년 우선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부모님 신청을 받아서 9시부터 17시까지 학생들 긴급 돌봄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302개 학교에 210명이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600명 정도 상당히 많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진자가 순천에 발생된 이후로는 집단 돌봄보다 가정 돌봄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방법이 전혀 지금 다른 맞벌이로 인해서 없으신 분들은 긴급 돌봄이나 긴급 보육 시스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여수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을까요? 네, 같습니다. 이거는 교육부에서 이제 하라고 권고한 내용들의 정책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긴급 돌봄 서비스 같은 거를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동 돌봄 도우미 서비스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이제 돌봄 도우미 분이 집에 오셔가지고 이제 돌봐주는 제도인데요. 신청자는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염이 되는 걸 추가 감염되는 사례를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전남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긴급 돌봄을 신청하는 비율은 높은 편이래요. 전남도 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아무래도 좀 맞벌이 부부가 많은 상황이신 것 같은데, 많이 높진 않지만 지금 꾸준히 전남도 교육청이랑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들이 지금 같이 긴급 돌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가 발표한 거는 가족 돌봄 휴가를 쓸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를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최장 10일까지 이제 휴가를 쓰실 수 있는 걸로 16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아마 그거에 대한 수요가 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보육 문제 때문에 좀 골치가 아프신 분들은 긴급 돌봄 서비스나 돌봄 휴가 같은 것들을 좀 사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이제 사실은 더 이상 감염은 확산도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방지,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고 자리를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배 과장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코로나19 바이러스 폐렴은 일반 독감보다 조금 더 전파력이 강하고 폐렴을 조금 더 심하게 일으키고 그리고 사망률이 조금 더 높은 그러한 급전 전염병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그 정체를 정확하게 모르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감염에 노출되지 않게 개인 위생에 힘쓰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전염병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해서 모두 사망하거나 후유증이 심하게 남는 질병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불안에 떨지 말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더라도 대부분은 무증상 또는 경증 환자에 속하게 되고 이 경우는 2주 정도 후 치료에 완쾌가 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만약 중증 환자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믿고 그리고 치료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은 국가가 제공하는 지침에 따라서 행동하면은 충분히 극복하고 종식시킬 수 있는 감염병이므로 개인 위생에 더욱더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희영 기자께서도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좀 해주십시오. 감염에 대한 얘기는 해주셨으니까 네. 전 취재하며 느낀 거는 이 확진자가 다녀간 동선에 있는 이제 매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한 마음이 있어 잘 안 오시는데 그래도 자체적으로 한 차례 방역이 끝났지만 사비로 이제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고 계시는 매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감염의 우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분들이 그 부분 좀 고려하셔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조금 도와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국장님께서도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당부하는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저희 순천시에서 맡은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재 총력전을 좀 펴고 있습니다.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말씀하신 대로 방문 장소나 동선을 저희들 홈페이지나 전화 문자를 통해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제 토요일과 일요일을 보면서 거의 날마다 지금 국무총리 주재로 해서 각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님들이 길게는 3시간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날마다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 방안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아마 잘 극복이 되리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질병관리본부나 지방정부에서 전달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대처반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어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 60% 가까이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상이 정지된 것 같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불안과 공포, 충격과 분노 이런 감정들이 타인을 향한 불신과 결합해서 우리 사회의 기초적인 기능마저 멈추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힘든 때입니다. 서로에게 위로와 응원이 되어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가야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힘들어하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구호를 다 같이 한번 외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전남! 예,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